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면적으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근데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 그리고 형사 6부는 지금 인사가 없습니다. 그대로 유임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야 재판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들이 대거 법원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재판부는 그대로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죽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재판 빨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 1심 선고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오민석 여기가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됐는데요. 이번은 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임할 때 박근혜 대통령 정부 인사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던, 그러니까 적어도 좌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인사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1심을 선고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오민석 판사가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이혼 소송을 맡았던 유명한 김시철, 서울고등법원에서 최태원 이혼 소송을 맡아갖고 무려 1조 3,800억이죠. 1조 3,800억을 물어주라 했던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주라 했던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사법연수원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재명 재판부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재판, 이것이 이제 주목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변동이 있나를 봤더니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1심 재판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이 됐는데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판연구관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을 수석재판연구관이라 그럽니다. 수석재판연구관은 법리에 밝은 사람, 한마디로 말하자면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 이렇게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되는데, 여기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됐습니다. 사법연수원 26기입니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항소심을 맡았던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자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31일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2월 10일자로 지금 발령을 낸 겁니다. 그리고 같은 달 24일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등에 대한 인사가 예정돼 있다. 일단은 무슨 말이냐면 2월 10일에는 법원장하고 수석부장판사만 발령을 냅니다. 그리고 2월 24일에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발령을 냅니다. 2월 10일, 2월 24일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2월 10일자가 먼저 공개가 된 겁니다. 자, 윤 대통령 형사사건 재판을 맡게 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여기는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가게 됐다. 오 수석재판연구관은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우병우, 조윤선 등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완전히 그냥 2017년 언제입니까? 문재인이 그냥 사냥개처럼 마구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물어뜯을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우병우, 조윤선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물론 나중에 이제 조윤선이라든지 우병우가 또 뭐 구속은 됐습니다만은 그건 재판을 통해서 구속이 됐던 거고, 어쨌든 강단 있게 이렇게 재판을 했던 사람이라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김시철 이혼 소송 1조 3,800억, 여기는 사법연수원장으로 가게 됐다는 얘기고요. 이분은 말이죠, 언론법 전문가로 2015년 한국언론법회가 수여하는 제14회 철우 언론법상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인사에서는 말이죠,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고등법원장으로 많이 갔습니다. 원래가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급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고등부장판사로 왔다 법원장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에는 이제 법원장 하면 그냥 옷을 벗었어요. 법원장 하면 그걸 끝으로 옷을 벗었는데, 지금 법원장 끝나고 옷을 안 벗습니다.
법원장 끝나고 다시 고등법원에 와서 부장판사로 그 재판합니다. 그러다가 또 고등법원에 가서 또 뭐 법원장하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과거처럼 뭐 좀 하다가 옷을 벗고 나가서 변호사하고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그 변호사라 그런 게 옛날처럼 그렇게 또 뭐 좀 대우받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또 이 판사들도 정년퇴직을 하고 싶다. 정년퇴직하면 또 연금도 굉장히 많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분위기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서울고등법원장으로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을 했고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죠. 대법원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속과 직위와 상관없이 사법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 집중했다는 게 법원 측의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또한 법관 인사의 이원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일부 지방법원장에 고등법원 판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명수가 들어와서 뻘짓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고등법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지방법원으로 못 간다. 그래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이 사람들이 이제 재판 많이 하고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방법원 법원장으로 못 가니까 지방법원은 지방법원끼리, 고등법원은 고등법원끼리. 그러니까 이게 인사 적재가 생긴 거야. 근데 고등법원이 몇 개나 됩니까? 6개밖에 안 되는데. 근데 지방법원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에 그럼 지방법원장은 누가 시키느냐? 그러니까 이제 김명수가 뻘짓을 했죠. 그 법원에서 뭐 사람 구성원들이 뽑아서 시키자. 그러니까 이제 뽑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기 있는 사람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좌빨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법원장이 됐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이번에 고등법원에서도 다시 지방법원 법원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말이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이후 유능한 부장판사들이 이탈하며 법원의 재판 역량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김명수가 한 뻘짓을 이번에 뜯어 고쳤다 이 말입니다. 김명수가 이제 그렇게 뻘짓을 하니까 서울 고등법원이라든지 전국의 이 고등법원에서 능력 있는 이 재판관들이 말이죠. 지방법원에 나가서 법원장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못 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옷을 벗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명수가 들어와서 그냥 법원을 갖다 쑥다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또 우덜법 연구회 이런 사람들은 좋은 보직에 앉히고 그런 사람들이 법원장 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더 오래 근무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조국 재판이라든지 황운하 재판이라든지 윤미향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법원을 갖다가 이 좌파들의 어떤 성지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희대가 들어섰는데 사실은 조희대가 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원을 좀 정상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여기에 누가 지금 앉게 됐느냐? 일단은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앉게 됐는데 이번은 우병우라든지 조윤선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크게 걱정할 사람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재판이 중앙지방법원에서 있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장이 누가 되느냐는 것이 관심이 있었는데 오민석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지금 두 개의 위증교사하고 공직선거법 여기는 일단 지금 재판자이 여기 고등법원 판사들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는다. 이건 아마 이 재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뭐 법원장으로 내보내면 그럼 여기 차질이 생기니까. 왜냐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재판장으로 대거 나갔거든요. 그런데 형사 3부하고 형사 6부에 있는 이 지금 판사들은 어디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동연 지금 이재명을 봐주고 있는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2월 24일에 발령이 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신진호 부장판사. 근데 신진호 부장판사는 이제 또 영전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이 수원지방법원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재명 재판의 재판부가 또 성남에서도 하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주목됩니다. 어쨌든 지금 윤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귀현 판사가 맡게 되는데
주기현 판사가 그대로 맡을지 여기에 또 이동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도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오면 3년 정도는 있거든요. 그런데 주기현 판사가 지금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금방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재판 잘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연히 단죄를 하는 재판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말이죠.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지려면 알고리즘에 떠야 되거든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